석박통합과정 신용호입니다. 교통망 이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레깅 이펙트, 모델 간의 비교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시계열 분석과 관련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계열 분석을 위한 시계열 자료는 연도, 계절, 월, 시간 단위의 흐름으로 관측된 자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계열 분석의 목적은 주로 예측에 있습니다. 이번 시계열 분석과 관련하여 목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행 연구들에 있어 시차 효과를 어떻게 적용하고 분석하였는지, 그리고 교통 분야에 있어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한 선행 연구들에 대해 리뷰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리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시계열 분석에서 시차의 영향력, 그리고 다별량 변수와 단별량 변수의 시계열 분석, 모델 간의 비교 및 차이, 그리고 모델들 간의 성능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등에 관하여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기대하는 결과로는 앞서 말씀드린 목적과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시계열 분석에 있어 레깅 밸류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와 기본적인 시계열 분석에 있어서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계열 분석에 있어 레깅 밸류는 독립 변수로서 딜레이된 값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값들은 왼쪽 상단에 있는 표처럼 생성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시계열 모델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통한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 전체 데이터의 80%로 훈련 학습시키고 나머지 20%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측된 값을 비교하여 얼마나 예측을 잘하는지 비교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이제부터는 읽었었던 여러가지 논문들 중에 시계열 분석적으로 모델 간의 비교와 레깅 이펙트들을 교통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분석되었는지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솔린의 가격과 대중교통 이용량의 상관성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가솔린 가격과 서비스가 대중교통 승객 이용량에 미치는 레깅 이펙트를 추정하기 위하여 크로스 코릴레이션 분석으로 유의미한 시차 변수를 찾아내고 이를 활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변수로서 다음과 같이 미국 내의 33개 대도시 지역의 매달 가솔린 가격과 대중교통 이용객 수, 가격의 변동성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구의 방법론은 우선 그래프로서 가솔린 가격에 따른 대중교통 승객의 이동량을 비교하여 어떠한 트렌드를 보이는지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솔린 값이 증가할 때 해마다 대중교통 이용량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차 상관 그래프를 통해서 두 변수의 상관관계의 방향과 두 변수 사이의 레그드 이펙트의 크기를 강조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유의미한 시차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종속 변수로서는 Unlinked Transit Passenger Trip이 사용되었습니다. UPTS라는 이 값은 개별 탑승만을 포함하는 수단 통행의 개념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독립 변수로는 가솔린의 가격과 매달 가격의 변동성을 평가하기 위한 변수들이 활용됩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피크인 가장 높은 값과 그 피크에서 양방향으로 값들을 시각적으로 선택하여 시차에 따른 상관성의 크기와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의 Y축은 덴버 지역 내의 버스 이용량과 가솔린 가격의 변동성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값이 크다면 가솔린 가격으로 인하여 버스 승객 이용량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통해 가솔린 가격의 T-2, T-1 시점에서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후 시즈널리티 이펙트가 돌아오는, 즉 1년 주기가 되는 T-12, T-13 시점에 다시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상승하는 것을 보고 시차 변수로서 다음 변수들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또한 가솔린 가격에 대한 시차 변수들이 해마다
순환되어 발생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많은 도시들이 각기 다른 시차를 가지고 있는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솔린 가격의 탄력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시카고, 덴버 등의 버스 시스템에서는 T-1에서 가격 탄력성이 처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솔린 가격의 가장 큰 탄력성을 보인 도시는 샌디에고 등임을 알 수 있으며 몇몇 도시들은 가솔린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시차들이 세 가지 형식들로 구별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개의 형식으로 유의미한 시차 변수에 따라 그룹이 나누어지고 이에 따라 어떠한 특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위 시차만으로 사용된 그룹에서는 한 지역을 제외한 버스 이용량에 있어 가솔린 가격의 시차 변수가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여러 개의 시차 변수가 사용되는 그룹들의 경우에도 시차의 시즈널 패턴에 의해서 처음 시차 변수가 버스 이용량에 있어서 부정적 상관성을 보였다면 그 다음 시차 변수에서는 긍정적 상관성을 보이고 그 이후의 시차 변수에서는 다시 부정적인 상관성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가솔린 가격은 도시의 대중교통에 있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차를 보았을 때도 이러한 시즈널한 패턴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시계열 분석의 모형들 간의 성능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표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R스퀘어의 경우에는 추정된 모형이 주어진 데이터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나타내고, 또 많이 쓰이는 민스퀘어 에러, 즉 평균 재고 오차의 경우에는 측정된 값과 예측 값의 차이인 오차의 제곱의 평균으로서 이 값이 낮을수록 정확도가 높다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개의 모형의 정확도를 설명할 수 있는 척도들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시계열 분석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모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반적인 시계열 분석인 아리마의 경우 단별량 변수를 활용한 분석법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높은 해석력과 현실적인 신뢰 구간 내에서 예측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제약과 가정들도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별량 시계열 모형은 단별량 시계열 분석 자체로도 우수한 예측력을 보이나 사회 현상에 있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외생 변수들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모형은 VAR, 가치 모형들이 있고, 이 모델들은 단별량 모델에 비해 변동성에 있어 직관적인 이해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변수들이 활용되면서 앞선 단별량 모델에 비해 불확실성을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으며 구성 요소 간 분산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많은 만큼 오류가 더 크며 트레이닝과 이를 테스트하는 데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래의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모형의 해석력과 정확성의 관계는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와 분석에 있어 알맞는 반복론과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단별량과 다별량 시계열 모델을 통한 비교 분석으로서 두 모델 간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었던 논문들입니다. 해당 논문은 중국 내의 전기차 판매량을 예측하는 데 있어 단별량 시계열 모델과 다별량 시계열 분석을 통해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예측 방법과 결론을 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종속 변수로서 매달 전기차의 판매량이 사용되었고, 독립 변수로서는 소비자, 판매자 신뢰 지수와 연료의 가격, 차량의 가격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용된 두 개의 모델의 특징으로는 단별량 시계열 분석의 모델로서 활용된 SSA 분석은 변화하는 트렌드와 예측되는 수가 작을수록 다별량 모델에 비해 우수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별량 시계열 모델의 경우에는 경제적 요인과 소비자 선호도를 외생 변수로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장기간의 예측에 있어 보다 우수함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두 모델을 비교했을 때에도 다음과 같이 VAR 모델이
성능 지표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SSA 모델을 통해서 향후 2년간 전기차의 판매량을 예측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두 판매량에 있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고 예측된 판매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VAR 모델을 통해서 향후 5년간의 판매량을 예측한 결과값입니다. 앞선 단기간의 예측에 있어 단별량 시계열 분석을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장기간 예측에 있어 다별량 시계열 모델 역시 상승하는 트렌드를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결론으로서 단별량 시계열 분석은 보다 적은 값을 관찰할 때 쉽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별량 시계열 분석의 경우에는 앞선 성능 지표 중 하나인 민 스퀘어 에러 값을 보았을 때 좀 더 정확도가 높은 모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 요인과 소비자 선호도를 모두 고려할 수 있음에 따라 예측한 결과는 정책에 있어 장기간의 미래를 예측해야 할 때 다별량 시계열 분석이 좀 더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드니의 대중교통 수요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단별량 모델과 다별량 모델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두 모델 간 예측력을 비교하고 수요 예측에 있어 실용적인 모델을 사용하는 데 있어 영향을 비교하였습니다. 아리마 모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월별 열차 및 버스 탑승 데이터를 이용하고 추정하였습니다. PAM 모델은 대중교통 요금과 대중교통 이용자의 사회통계,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그리고 토지 이용 특성을 포함한 다수의 대중교통 결정 요인에 대한 탄력성을 추정하였습니다. 이때 시드니 내 가구 통행 시태 조사에서 생성된 패널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리마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의 트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트렌드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 달의 대중교통 탑승량을 보았을 때 대중교통 이용량이라는 변수의 특성상 주말이라는 변수에 있어 시즈널리티가 강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즈널리티를 반영한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앞서 선정된 모델을 통해 2007년에서 2010년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뒤 2010년의 대중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실제값과 비교한 위의 경우 비교적 마이너스 0.67%의 차이로 비교적 잘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장기간이 향후 20년간 데이터를 예측할 경우 계속 상승하는 트렌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일별량, 즉 단별량 예측 모형의 한계로서 과거에 학습된 데이터가 미래에 반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의 수요와 그것을 설명하는 요소들 사이에서 이러한 결과는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PAM의 경우 단기간이 2년에 있어서 실측값과 비교하였을 때 과추정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년이라는 향후 긴 예측에 있어서 아리마 모델에 비해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값을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리마 모델은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대중교통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 요인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이 변경될 수 있는 장기 수요 예측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여행 수요의 일시적 효과와 설명 변수가 대중교통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는 PAM 모델의 경우에는 민감도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시나리오와 호환 가능한 미래 예측을 검토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측 방법의 선택에 있어 수요 예측의 목적에 따라 모델은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연도에 단기 대중교통 수요에 관심이 있다면 아리마 모델을 선호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PAM은 장기간에 있어 수요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라면 선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모델 간의 비교를 통해서 분석을 진행한 이번 모델
리뷰를 진행하면서 모델 간의 비교를 통해 분석을 진행한 선행 연구들을 간략하게 표로써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레퍼런스입니다. 감사합니다.